시간이 많이 됐으니 바로 가겠습니다. 과수 부분에 복숭아 자두 또 사과 팀이 게 사과를 하더니 요 전체 복숭아 자두는 두 놈 같은 놈이고 사과도 내나 같은 놈. 얘세 개가 전다. 그 복숭아 자두 사과가 잎이 먼저가 아니고 꽃이 먼저 피죠. 그 감도 들어. 감냐? 감은 잎이 먼저죠. 네, 감은 느낌. 예. 감은 잎이 먼저 나고, 감은 잎이 먼저 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왜 보면 잎이 먼저 안 나고 꽃이 먼저 피는 얘들이 목련십이랑 꽃이 잘 커요. 더 유리하더라고, 해보니까. 감이 잎이 먼저 났으니까 잎을 키워야만 과실이 넓어지는데, 그보다는 더 얘들이 잎이 없이 꽃이 먼저 피는 종들이 목련십을 했을 때 효과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자두나 복숭아나 사과, 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제일 올해의 중요한 거는 과실이 달려 있는 거는 지금 단풍을 들이는 걸 쉽게 못 하겠지만은 수확이 끝난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 뭐 사과도 조생용 끝났을 거고 청도반시 같은 게 또 일찍 끝나잖아요. 그렇지. 자, 그것들은 단풍을 들이려면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2kg에 염화가리 5 내지 10kg를 쓰면 됩니다. 아니지. 예, 10kg를 쓰면 쟤들이 물 500에 이 양을 연다는 거죠. 물 500리터에 이 양을 넣어도 쟤가 소화를 시켜요. 이건 우리 단감 종묘에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10월달 되면 물 500에 염화가리를 10kg 얘가 사용하는 거죠. 연면식이를. 그렇게 해도 얘들이 먹고 멀쩡해요. 단풍을 들이는 거죠. 단풍 들이는 기법이. 복숭아도 똑같나요? 그렇죠. 복숭아는 잎이 얇아가지고 얘들이 좀 타더라고. 그래서 복숭아는 자두하고 복숭들은 요거 좀 5kg에서 사용해보고 10월달에 9월달에는 한 3kg, 4kg, 5kg까지 가보고 잎이 좀 마르면 거기서 멈춰야 돼. 종에 따라서 비료를 더 써도 연면 시비에 물 500에 뭐 5kg 타도 되고 10kg 타도 되고 그 차이가 나요. 종에 따라서. 9월 달에 3kg를 두 번 예. 썼는데 잎이 이렇게 끝이 약간 끝이 약간 타대. 타던데요. 괜찮아요. 중생종, 중생종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그 전에 사용했던 그 부분이 예. 있으니까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단풍이 들더라. 아, 드는데 그게 드는 게 중요한 거고 더 여기서 더 해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어 뿌리면은 좀 더 이래 예. 활성화될 텐데. 근데 뿌리로서 우리가 그 체내 저장 약문해라고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뿌리가 흡수해가지고 다시 자람으로 바뀌면 여름으로 거의 가버려요. 그럼 겨울에 얼어 죽어버려요. 동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지금 우리가 뭐 감사 비료다, 우리가 체내 저장 약물이나 비료 잘못 주면 그 비료량이 뿌리가 흡수해서 이동하면 어떻게 질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어요. 그 이동 위치에 따라서 동해를 입을 수 있는데 잎으로 탄수화물과 이렇게 영양을 공급시켜버리면 그 원인 결과가 달라집니다. 먹기는 우리가 충분하게 탱탱하게 먹이는데 근데 그게 자라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질소를 줘버리면 얘가 가을에 비료를 잘못 줘서 여름에 추비를 역할을 그 과실나무에다 만들어버리면 겨울에 동해
동해에 약해져요. 내 이야기는 더 말이고 네. 기존에 지금 현재 그 수확하는 그 조생종이나 중생종 같은 경우에 예, 일단 중생종까지는 수확이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예, 끝난 나무에 기존에 사용을 하던 앞에서 사용해오던 칼라나 설탕이나 가리 양을 계속 사용해 오다 보니까 예, 굳이 그 후에 가가지고 단품을 들이기 위해서 저 양을 사용을 안 해도 앞에 사용했던 그 부분에 성냥분이 있다 보니까 단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더라. 예, 오는 거는 맞습니다. 오게 돼 있는 거는 과실이 맛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몸속에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양은 요거는 정량을 기본값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골드 칼라는 1.5리터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거는 설탕하고 가리하고. 설탕하고 가리하고 탄수화물을 키우기 위해 겨울에 양을 늘리죠. 그 과실이 달릴 때 우리 탄수화물 안 썼잖아요. 못 썼죠. 사탕이 되기 때문에 매체가 과일에 지금 그 세포가 잘 조직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염화간에 이 양을 안 썼잖아요. 이렇게 있는 잎의 영양소를 단풍을 들여가지고 탄수화물을 영양 공급시키면서 또 영양 에너지를 공급시키게 이어내는 엄청난 에너지. 내년에 그 이 많은 게 들어가는 것도 뭐 엄청난 에너지원이지. 이 시값이 낮아도 이거는 그 이상 차고 난다. 우리가 그러면 원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이 가수 부분이 지금 포함된 설명이 들어가니까 이제 고해자 사람인데 무슨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 사과 같은 경우에는 예, 자, 다른 사람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잎이 정상적으로 있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뭐이 6, 7월 달에 이제 이 장마로 인해 가지고 갈반이 들어와가지고 낙엽등이 많이 진 상태에서 예, 지금 잎이 없단 말입니다. 예, 잎이 없고 열매도 없는 상태에서 날씨가 기온이 따시니까 기온이 따뜻하니까는 최순이 더 새순이 지금 올라온다. 맞습니다. 새순이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꽃이 피는 게 있답니다. 예, 꽃이 피는 게 있다 보니까 과연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해야만이 내년에 그 열매를 맺는 데가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또 궁금해요. 이파리가 없는 상황에서 작전을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밭에 이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 있다고. 지금 잎이 없으면 작전 쓸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뿌리가 굶주리고 있거든요. 새순이 자란다는 것은 가을에 단풍이 될 준비를 해야 되고, 새순이 난다는 것은 자기한테는 아직까지의 겨울 준비를 할 에너지를 이동시켜야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뿌리에서는 아직까지 활동할 온도고, 그 뿌리에서 활동해서 영양을 공급시키는데 먹을 잎들이 없는 거죠. 그럼 새순이 튀어나와요. 새순이 나오면 가을이 되는 게 아니고 여름으로 바뀐 거예요. 봄여름을 여름. 한 작기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겨울 되면 그 나무는 그 동해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걸 누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점이 뭐냐면 동해에 이제 노출이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코팅칠을 해야 되는데 예.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월동 준비하는 거는 12월 이제 뭐 중순쯤으로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월동 준비를 어떤 시기에 해야 되느냐. 예, 요 부분은 이제 성장 부분에서 바로 단풍 쪽으로 가버렸는데, 지금 현재 생육을 빼고 가버렸는데, 지금 가을 작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상은 질병으로 인해서 잎이 이제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일부 남아있거든요. 그래 하더라도 요걸 사용해야 돼요. 예. 지금 목매시비라는 것도 이거 먹으니까. 그 잎이 없는 상에서 먹으면 목매시비. 요렇게. 일단은 해주고 예, 이 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잎이 없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사용을 못할 상황인데, 과실이 이미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써야 돼요. 쓰는데 그 시기는 좀 땡기도 되고 예, 지금부터 해고 하고, 이 공급 횟수를 최대한 한 3번, 4번이나 최대한 해줘야만 겨울에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막 코팅도 농도를 높여야 돼요. 식용 농도를 높여야 돼요. 그건 물 20리터에 한 3리터 정도 넣어야 돼요. 20에서 3m. 예.
그건 지금 일반 나무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기 스스로 동해를 동해를 견딜 수 있는 몸을 갖춘다고. 그런데 가을에 새순이 나고 자라버린 나무들은 동해에 노출돼 버립니다. 이미 성장을 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거는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가을에 자라고 있던 건 가을이 여름이 된 거예요. 여름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들은 동해에 노출되는 거예요. 동해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그게 그 작물에 맞게끔 우리는 패턴을 바꿔야지. 패턴을 바꾸자니까 이 잎이 있는 상태도 이렇게 쓰는데 잎이 없는 것, 잎이 좀 그 없더라도 이 방법 써줘야 됩니다. 어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피부 속으로도 흡수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겨울 유막 코팅은 물 20리터에 그 우리 종묘에 쓰는 거 식용유 3리터, 그 퐁퐁은 200에서 400cc를 혼용해야 되겠다는 거죠. 농도를 높이. 요건 우리 그 과실수 종묘는 피부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일반 농가들은 1.5리터만 쓰면 돼요. 물 한 마리에. 이거는 그 농도를 상당히 높이고. 예. 그 식용유 3리터에 그렇죠. 퐁퐁. 예, 이거는 200에서 그 400cc 그걸 써야 되고. 예. 일반에서는 그 일반 농가들이 그 겨울에 유막 코팅할 때 이게 유막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농장이라면 물 20리터에 그 식용유 1.5리터에 그 퐁퐁은 2에 400cc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정되어 있다면 이렇게 써요. 20리터입니까? 예, 물 20리터에 식용유 1.5리터, 퐁퐁은 200에서 400 정도 혼용해요. 이제 얼음이 열기 시작할 때, 살얼음이 열기 시작할 때 그때 살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먼저 가서 200리터라고 해요. 20리터. 예. 물 20리터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다른 작물에도 해당이 되나요? 마늘에도 그 난지엔 같은 경우는 물 한 마리에 물 20리터에 마늘에 20리터에 식용유 1리터 퐁퐁 동일하게 이렇게. 마늘에도 겨울 유목 코팅했대. 요 마늘 양파 이렇게 합니다. 마늘하고 양파. 맹문동도 그쵸. 여기 해야 돼. 맹문동 여기 해야 돼.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유막 코팅이 의외로 그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겨울에 유막 코팅하고 나면 끝난 거예요. 열 작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봄 되면 이 과실수가 자랄 수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유막 코팅까지 끝났다면 과실나무의 세근이 죽어요. 잎에서 내려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철나무는 세근이 살아 땅이 부풀어 오르고 그 과실수가 이마탕이 큰 나무가 있으면 땅이 솟아오르는 거 하나도 없죠.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꿀이 눈만 남겨놓고 살아버렸어요. 내년 봄에 나오기 위해서. 어릴 때 나무들이 세근이나 뿌리가 나가 자랐다면 결국엔 나중에 되면 이게 많이 자라가지고 땅이 솟아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솟아올라나면 사철나무밖에 없어요. 자꾸 늘어나가 땅이 솟아올라. 세근이 안 죽는다는 거죠. 겨울에 계속 활동에 에너지원이 내려온다는 거 잎에서. 근데 거의 소나무도 겨울 활동 잘 못해요. 잎이 있어도. 근데 우리가 그 하물며 낙엽 가수들이 견디겠습니까? 이미 낙엽과 함께 뿌리 죽고 내년에는 내년 농사인데 내년에 이 나무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거는 감이 사과가 자두가 복숭이 이 지상부에서 뿌리에서 이 세근은 죽고 없고 뿌리 눈만 남기라는 거예요. 새로 나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비료 준 거 먹겠어요? 퇴비 준 거 먹겠어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후자예요. 이 가지에서 이 잎에서 영양을 보내줬을 때 먹는 거예요. 그럼 영양분이 언제 나오느냐? 이 몸속에 있는 게 10이라는 수치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으면 7밖에 사용 안 해요. 남은 3을 남겨놓고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물이 우리가 원했던 사과 이마에 키워갖고 뭐 복숭아 자들 키우려고 잘 안 크는 원이 이거예요. 그런데 냉해 뭐 동해든 저런 걸 다 빼놓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이렇게 몸속에 됩니다. 30%왜 남기느냐? 봄에 태어나서 잎이 벌레가 먹거나 떨어지고 나면 요 30% 남은 거에 요 30%를 갖다가 3의 또 쪼개서 3을 남겨놓고 또 에너지 잎을 만들고 가지 만들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사과가 눈이 튀어나오던 거는 뭡니까? 몸속에 있는 에너지 갖고 나오겠죠. 내년에 써야 될 지금 갖고 나온 거예요. 꽃도 피우고. 그러면 내년에 에너지는 줄어들었겠죠. 그럼 내년에 잎이 큰 게 나오고 기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매시비하고 내년 봄에 안으로 죽고 한 상태에서 연면시비 잎을 살을 찌어야만이 잎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럼 기대치는 꽃이 큰 게 잘 안 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좀 써버리기 때문에. 다는 안 썼겠죠. 일부 사용했다는 거예요. 유막 코팅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뭐 잎이 없는 단풍을 들이기 위해서는 방법을 지금 한 3회 정도는 네. 사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럼 12월 중순까지는 안 가도 11월 말까지는 3회를 해야 된다. 아니 너무 그래까지는 할 필요 없고 썰이에 맞고 나면 보드랍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 전에 그 몸이 움직이고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최대한 지금 단축해야 되지. 지금 그러면 날짜를 갖다가 10월 말까지는 예. 어떻게 해도 해야 되지. 예, 3회를. 예. 10월 말까지 하든 11월 초까지 하든 그때까지 최대한 대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파리가 없어가지고 저거 열매가 지금 색깔이 안 나는데. 열매 색깔 안 나는 것보다 겨울에 얼어 죽을까 없이 지금 열매가 달려 있어도 지금 색깔이 안 난다니까. 예. 태풍 불어가지고 잎이 많이 떨어졌잖아. 잎이 떨어지는 건 태풍 불어 병에서 해서 거기 지금 노화den기 떨어진 겁니다. 나무들이 그런 나무가 많거든. 많거든 지금. 네. 이빨이 뭐 있는 거는 뭐 그거 되는데 없는 게 지금 내가 지금 색깔도 안 나고 네, 당연히 잎이 없으면 이거 커도 안 하고 예, 나가도 안 크고 그래. 네, 그 잎이 남아있는 잎에다 영양을 공부 잎을 살찌워야 돼. 지금 전체 지금 양의 뭐 잎 프로테지가 네, 뭐 한 20% 남았다고 해요. 20% 정도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뭐 우리 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 지금 요 두식기 보면은 잎이 좀 떨어졌다. 거의 80% 지금 없어요. 여는 90%고 네, 요 뒷집에는 80% 정도 지금 잎이 잎이 떨어졌다. 지금 다 떨어져 버렸다. 병원을 떨어졌네. 여기는 이제 갈반이 온 상태에서 네, 이제 태풍이 오니까 바로 이제 낙엽이 다 져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매만 남아 있는데 그 문제는 걱정이 이제 착색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없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하는 상태지. 그러면 이게 지금은 설탕을 못 쓰거든요. 쓴다 해도 물 500에 한 200g밖에 못 써요. 과실을 오염도로 맡기겠어. 설탕 200g에 칼라, 올드 칼라 1.5kg. 네, 1.5 이 방법에는 뭐 방법 수를 넣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칼라 양을 조금 더 올리면 어떨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흡수거든요. 1.5나 2나 아니죠. 그게 온도가 낮을 때는 올리도 괜찮은데 이걸 올려가지고 오염을 시키는 게 또 나빠질 수 있거든요. 영양을 올리는 게 문제가 흡수거든요. 이슬이 많으니까 5일에 한 번씩이나 4일에 한 번씩 횟수를 늘리는 게 낫죠. 올려가지고 득되는 것보다 양을 많이 먹여가지고 잎이 없는 데다가 그 잎마저도
호흡이나 이 에너지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횟수를 조금 늘리면 이슬이 많이 맺히니까 잎에 횟수를 늘려줄 수 있고. 지금 문제가 예, 한 달 남았거든. 예, 수학 시기가 예. 한 달 남았는데 5일에 한 번 정도 연면 시간. 지금 이제 10일부터 15일 사이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이제 바사필링 간단 말이야. 뭐 그건 관계없어. 그건 깔든 안 깔든 바사필링 가는 시기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자꾸 이제 적어진다고. 뭐 마라톤 그거는 뭐 다 차후 문제.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고. 생리적으로 계산을 저는 해드려야지. 본인들이 작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게 생리를 거기다가 결부시키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지금 5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바다비를 막 깔면 어때? 반사필은 꼭 깔아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지금 해놨게 있기 때문에 사과는 어느 정도 맛이 들어있어요. 생긴 것도 괜찮고. 근데 많이 축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집 사과들 요래 살이 안 붙어가 뺀질이가 되더라도 그 뺀질이 안 될 겁니다. 한 5일에 한 번씩 연면씩 하면 그 어느 정도는 뭐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가 그 소비자한테 가도 나쁘진 않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는 이 방법밖에 없는. 여기 염화가리도 한 300g 내주고 요렇게밖에 채반이. 이미 그 잎 개수가 적기 때문에 잎 개수가 있더라도 함부로 못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과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농도를 높이 가지고 과피에 묻고 과피가 오염돼서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배워야지. 왜 그러냐면 사과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예. 그러면 요 부위에 물이 고인다는 거죠. 여기 물이 고여가지고 이 농도에 의해서 그 조직이 파괴되면 여기에서 그 부패가 되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럼 오늘 좀 아니 이거 원 문제만 이거 다른 문제는 없어요. 다른 문제도 많아요. 땡기면서 보니까 물이 고인 게 있더라고. 그럼 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그 물도 잘 이동을 안 해요. 잎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말라야 되는데 요즘은 햇빛이 잘 안 말라요. 예.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저기 농축이 되면 여기에서 계속 농축이 되면 그 농축되거든요. 농축이 된다고. 그래서 전에는 이게 염화가리를 1kg 쓰라기에는 까지도 들어가 1.5kg에서 2kg 쓰라기에는 지금은 200g, 300g 바뀌어버렸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생리적인 문제가 이게 이제 과실이 구멍이 더 크겠죠. 이렇게 많이 마른다는 거죠. 많은 양이 건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좀 그리고 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일어난 일은 천천히 이제 뭐 방제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설계는 조정 것밖에. 좋은 걸 더 뽑아달라 그래도 줄이으면 줄이지 늘리진 않을 거예요. 더 좋게 해달라 하면 더 낮춰버려. 사고치겠다 싶으니까. 저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가 어떤 설계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요거 괜찮겠다 하면 더 엿부탁 하면 이게 사과 그마저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그 사고를 한 첩비까 싶다 지금. 그 사고를 치면 아예 되는 거 고기를 아니에요. 해필까 싶고. 그런데 요 방법을 하면 지금 사과 모양을 보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 양으로서도 충분한 그 값어치는 있어요. 지금 당도는 뭐 한 13, 14분 정도 나오거든요. 예, 됩니다. 나오는데. 충분히 된다고. 우리 이사장님 거는 내가 이미 사과를 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브릭스에다가 지금 좀 더 끌어올릴 거거든요. 먹으면서. 그러면 체중도 늘릴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되더라도 남아있는 잎이
그렇게 급격히 안 얇아졌다니 아직까지. 아니 저 나무가 좀 큰 나무는 예. 잘 붙어 있어. 네. 지금도 엄청 많아 이파리가. 예. 조정에다가 근데 어린 나무들이 완전 뭐 괜찮아. 그 맨나무 큰 모르겠다니까. 아침에 눈 뜨게 보기 싫어. 막 그냥 자고로 집에가 씹고 그래. 그거 괜찮아. 그 총정에다가 지금 거다가 해서 또 사과 근처에 또 이파리도 없는 데다가 근처에 그또 잇따라 색깔 계란하기네. 나라고 또그 아, 이파리를 이거보다 또 이파리를 또다 따삐거든. 누가? 내가 신이 하도 신이 나서 잎을 따면 안 되지. 그거 좋은 그래. 그몇개 안 남은 이파리. 그래가 씨 오늘 막 그래다가 그랬다가 오늘 또 다 따라 최사장한테 또 욕만 태바지기 또 들었다 오늘 이빨이 땄다고. 이 비힘이 떨어진 이파리인데 한두 개 약간 그 깔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 딱딱 떨어붙은 건 모르지 그만. 그 깍두부치도 따면 안 돼. 그 이미 한 단도 따면 안 돼. 떨 많이 떨어지지.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요런 그 과수까지 갔는데 이 과수들이 사고를 쳤던데. 겨울에 낙엽 지고 나면 뿌리가 다 영양을 못 먹어 죽어요. 그럼 내년 봄에 에너지원이 되는데 겨울에 유막 코팅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 작물을 봄에 이제 자랄 에너지원은 체내 저장 양분은 안 돼요. 체내 저장 양분 이걸로가 사는데 이 영양 용도가 지금 높이기 위해서 단풍을 들이고 손실을 막기 위해서 유막 코팅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겨울을 지난 이 나무들의 이 뿌리가 하는 일과 잎이 하는 일이 또 다르겠죠. 이게 우리가 유막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유막까지 하고 나면. 그럼 뭐 겨울에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한다니 다른 걸 하겠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건 이제 봄에 하는 건데 여기에도 또 세분화 시기면 할 일이 많아요. 겨울에도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공급해줘야 할 뿌리에 공급 이동 시켜줘야 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너무 세세한 것까지 우리 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봄 되면 여기에다가 목매시비. 목매시비에는 왜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주된 목적은 피부로서 영양을 공급해서 꽃을 크게 피우고 잎을 크게 만들어내자는 거죠. 근데 얘들은 먹으면 먹은 만큼 착각을 해버려요. 원래 내가 좋았구나. 목매시비 끝나고 나면 잎이 태어나거나 잎이 자랄 때는 연매시비가 되겠죠. 연매시비의 초기의 목적은 잎을 키우고 잎을 살을 찌우고 잎에 있는 영양소를 알리 많이 공급해 주서 뿌리에 눈을 많이 띄우자는 거예요. 여기서 요 눈대 있는 걸 눈이 많이 띄우고 만드는. 뿌리 눈이 있더라도 뿌리가 눈이 행성이 자라지 않는 나무들은 나무가 좀 노화 현상으로 좀 안 자라는 나무들은 잎이 얇아서 뿌리가 잘 안 만들어진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노화된 나무들을 풀려면 요 방법을 써야 되고 동해를 입어가지고 피부 조직이 나빠서 좀 노리끼리한 나무들이 보면 있어요. 잎이 노랗거나 희게 나오는 놈, 노랗거나 희거나 붉게 약간 벌그리하게 나오는 잎들이 있어요. 그거는 피부 동해가 일어난 거죠. 그래 된 나무들은 잎이 연면시비라서 이 좋은 영양소 피부로 타고 내려가면서 동해 부분을 치유해야 돼요. 그 동해가 치유되면서 뿌리가 활동하면서 여기에 있던 잎의 크기가 바뀌죠. 잎의 크기가 바뀌고 잎이 살이 더 빨리 쪄야만이 뿌리가 더 많이 나고 바뀌죠. 항상. 근데 연면시비나 목면시비 안 하고 뿌리 지가 해가지고 자려면 그 회복 속도가 더뎌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목면시비, 연면시비 해요. 목면시비는 횟수는 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거는 자기 의사에 하지만 연면시비는 이거 목면시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과에는 목면시비, 사과자도 복숭아 재들은 목면시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감은 잎이 나오고 난 다음에 몇 마디 가고 나서 꽃이 피고 할 거니까 얘들은 목면시비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커버할 수 있는 날 때가 있지만은 사과 자두재들은 할 방법이 없어요. 목면시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 에너지로 인해서 얘 뿌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목면시비로 1회만 하는 게 아니고 2회, 3회 해도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의 방식은 뿌리가 먹어가지고 잎이 움직였다. 그러면 동작이 늦어져. 잎을 살을 째어가지고 뿌리를 키워버리면 더 빨라요. 황금한 홍법이 잎을 살을 째고 뿌리를 만들어서 올라올 거니까 영양하고 그럼 행동이 더 빨라지죠. 지상부로 움직이려니까 지압으로 움직이려니까 우리 움직일 방법이 없어 쉽게. 얘를 행동을 바꿔야 되거든요. 뿌리의 행동을 바꾸는 건 잎이라는 거예요. 잎의 영양원으로서 뿌리의 행동을 바꿔버려요. 뿌리의 행동을 배가시키고 증가시키고. 그래서 황금환농법은 제가 30몇 년에 걸쳐서 찾아낸 게 결국 잎밖에 없더라고요. 잎의 행동을 바꿨을 때만이 그 노화된 나무를 살려내더라. 단감이 상당히 그 화수 중에서도 그 동작이 둔하고 어려워요. 그 어려운 종을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도가 높아요. 식물 생리적. 목면시비는 그림이나 칼 안에 써도 됩니까?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잎의 크기를 키우는 거는 사과, 복숭, 뭐 자두 얘들은 얘 과실의 종방향 길이에 해당합니다. 이 길이. 잎이 크거나 과총잎이 크거나 목매심이 했을 때 이거 종방향 길이가 돼요. 감은 어떻게 되냐면 넓이가 돼요. 넓이, 과실 넓이. 이 넓이에 해당.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얘는 이 넓이에 해당하고 얘는 길이에 해당하고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그런데 횟수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봄비가 자주 와버리면 더 자주 안 오면 잎이 버터 얇아지가 더 안 자라요. 7일 만에 먹는 게 3일 만에 살포해줘야 될 경우도 생겨요. 왜 그러냐? 비가 와가지고 더 많이 자라버리기 때문에. 함수량이 늘어나면 자기 있는 영양소를 더 빨리 자라버려요. 그럼 영양이 없으니까 얘들은 해 딱 뒤집어서 햇빛 바닥에 일하려고 그래요. 빨리 연면식을 다시 오며버려요. 그럼 더 자라요. 이거 몇 번 오면 더 키워할 수 있죠. 수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잎을 살을 짜고 통통하게 요리를 바꿔주면 내가 아래 잎의 떡잎에서 몇 번째 잎을 몇 cm를 키워야 이 규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엔 그 cm가 나와야 수박이 나와요. 이런 골격에 맞추면 됩니다. 거의 과실수들이 먹어내는 게 연면시비는 7일 만에 먹어내요. 7일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이거는 이슬이나 자기 스스로 먹고 자랄 때 이런 거고, 여기에 비가 오면 이거보다 더 빨라지는 거죠. 비가 오면 사용 에너지를 했기 때문에 더 자주 해주는데, 이거는 초기에 자랄 때는 어느 정도 잎이 다 자라고 나면 이거보다 횟수를 늘리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철에는 자주 해주지만 나무가 어느 정도 황금을 얹고 해가지고 좀 안정화되면 횟수를 줄여도 괜찮아요. 왜? 이제는 뿌리가 뻗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철에는 황금을 얹고 했을 때 한 70%밖에 완벽하게 나무를 못 해줘요. 그 다음에는 한 8, 90%까지 가요. 한 3년째 되면 원하는 데 위치가 있거든요. 마음대로. 그 원인은 잎에 살을 찌워서 뿌리를 마음대로 움직여서 토양에 있는 그 비료를 갖다가 잘 흡수하게 만든다. 요게 골격이고 이 응용을 하는 방법이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복숭아가 됐건 자두가 됐건 사과가 됐건 감이 됐건 똑이랍니다. 자두하고 복숭아는 봄에 잡기가 빠르고 잎이 잘 자라기 때문에 물을 뿌려주고 연면시비 하면 그 시기 아주 빨라요. 과실을 마음대로 크게 키울 수 있어요.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안개 분무기로 분사해주고 잎을 키우면 사과가 커져버려요. 똑같아요. 잎 두께가 두꺼웠을 때 요것만 늘어나는 거지 이 길이하고는 무관해요. 6월달 이후에는 이 과총잎이나 잎이 다 크기 때문에 요 길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큐브는 요렇게 늘어나는데 요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사과가 백화점에 가면 사과가 이렇게 일종의 크죠? 크게 돼 있는 거죠. 길고요. 근데 시장통의 사과는 이제 약간 빵빵해요. 납작하게. 이 원인이 얘는 과총립이 작고 얘는 과총립이 크다서요. 사과 백화점은 이렇게 크죠. 길이가. 길이 크다는 거예요. 무게는 같아요. 500g, 500g 같아도 상품의 질 차이는 여기하고 이거 달라요. 그거는 네. 길이, 종모양 길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안동 지역에서 이 시량을 측정하니까 사과 농사 잘 된 사람 이 시가 1.0이에요. 1.0. 좀 전에 가져온 복숭아 밭에도 0.8 정도 이 시는 복숭아 잘 되는 거죠. 그럼 봄에 이 시량은 1.3 정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 먹은 양은 그냥 0.6 정도 먹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이 시 값이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 지금 사과밭에 1.0 이 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전에 지금까지 이 시량이 그 정도면 사과농사 잘 된다는 거예요. 수치상. 평균 이 시량이 1.0이라고. 예. 여름에 지었어요. 여름에. 지었어요. 안동에서 사과농사 교육에 비료를 쓰지 마라 하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사과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비료를 쓰지 마라 그랬습니까? 얼어 죽는 방법이 대책이 없다 보니까 비료를 쓰지 마라 그런 거예요. 황금을 놓고 앞뒤로 다 풀어내잖아요. 그 모든 거. 좌우 전방을 다 풀어냈어요. 만약에 이 시량이 부족할 때 그 비료를 연면 시비를 해도 괜찮습니까? 봄에는 괜찮은데 그 봄에 보충해가 맞춰놔야 돼요. 이 시값을 안 맞추면 안 되죠. 꼭 맞춰야 돼요. 봄에. 예. 그래야만이 농사에 전반적으로 잎을 살을 찌고 뿌리를 내들었을 때 자가 일을 하는 거죠. 이 시값을 꼭 맞춰야 돼요. 그건 기본. 농사를 잘 짓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이 시량과 함수량. 네, 함수량. 그건 꼭 필요합니다. 이 기본값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혹시 비대제하고 이어는 저는 거기 그런 거 안 쓰는 거예요.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그 과실을 비대를 쓰면 잎만 살만 찍어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 가리 성분을 높여버리면 엉뚱한 곳으로 가요. 최장님, 우리 사과의 비대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황금알을 처음에 접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은 이제 저도 비대지를 사용을 하고 했는데 그 황금알을 접하고 나서 사실상 저는 비대지를 오게 3년 차인데 비대지를 사용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 하나서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저는 뭐 다른 걸 안 해. 과일을 하니까 이제 과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 나무에 이제 열매를 갖다가 100개 다는 거하고 절반을 50개 다는 거하고 열매가 크기가 몇 개 단위 큽니까? 50개 단위 큽니까? 50개 단위 크잖아요. 그러면은 비대제를 썼기 때문에 크느냐 안 썼기 때문에 크느냐? 비대제 안 써도 50개 단위 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좀 열매를 적당하게 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골드그린이나 칼라 약을 적당히 계속 사용을 해서 잎을 갖다 크게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시킨다면 비대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구마를 밑들이니 뭐 이런 양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방금은 그거 안 하거든요. 골드 칼라에다가 고구마 7월에 고구마가 가령 예를 들어서 순이 강할 때 어떻게 처방하느냐. 골드 칼라 1.5리터 또 똑같죠.
요거 1.5리터면 있을 때요. 그 다음에 염화가리 5kg, 설탕 5kg.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만들고 다 하지 뭘 다른 걸 더 쓰라 그러지 않아요. 아니, 이거 최고 싼 영양소들이 제일 좋은 역할을 하도록 바꿔버린 거죠. 물 얼마에 물 500에 500에 그럼 고구마 깔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근본 이치를 찾아가서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지. 그 사과의 색깔을 알겠다고 그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로 구성되냐는 거죠. 질소, 인산가리, 그 인산가리나 뭐 이것들을 그 무기원소들을 가지고 그걸 다 바꾸지는 못해. 자기가 원하는 영양소 따로따로 있거든. 우리가 비빔밥 잘한다고 밥은 하나도 안 넣고 나물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 좋다니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 비빔밥을 주면 맛 나겠습니까? 가을에 잎을 살을 짜가지고 뭐 비대를 시켜야 되는데 무기원소만 잔뜩 넣으면 잎이 살이 안 쪄요. 살이 안 찌고 생식기능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이 대글대글해져. 노랗게 가 빳빳해가지고 황금을 넣고 잎을 가을에 사과에 키우려면 잎을 부드럽게 살았어요. 약간 연한 황색빛이 돌면서 부드럽게 살을 찌네. 이거 감 같은 거는 자칫 잘못하고 가리 성분, 인산 성분 잘못 써버리면 다른 잎이 다 떨어져. 모가지 똑똑 부러져요. 이파리는 크고 잎 자루역에 똑똑 부러져요. 이것도 부드럽게 살을 쪄요. 이렇게 영양 원소 구성이 잘 돼 있어야 잎이 부드러우면서 살을 쪄서 과실을 익히지. 이 역할을 잘못하게 뭐 어떤 영양소 잘못해버리면 달라져요. 골드 칼라에다가 뭐 염화가리 조금 더 넣거나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지 뭐 다르게 안 해. 다른 거 안 쓴다는 거야. 왜? 농가에서 다른 거 물질을 자꾸 쓰게 되면 부대 비용만 늘어나요. 그 영양소의 비중만 늘려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돈을 많이 들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식물 에너지원을 이 시량을 맞춰놓으면 저절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시량이 아무리 맞더라도 연면시비는 품질과 그 상품률을 높이고 맛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지. 이 시량이 맞은 거하고 상품성이 좋은 거지 그게 맛이나 그게 풍미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과실이든 뭐든지 맛과 풍미가 좋아야만 소비성이 있는 거지 그냥 크고 때깔 좋다고 하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황금원홍보의 골드 칼라 구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단 2개로서 다 바꿔요. 단 2개로서 바꾸지. 뭐 고추밭에 고추 많이 열게 해주는데 뭔가 많이 쓰게 안 해요. 비료는 많이 쓰게 해야지. 비료는 많이 쓰게 하고 위치상부에서 바꿔서 만들어주는 거지. 여기에다가 뭘 또 다른 걸 써서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 부가적인 걸 높이면 높일수록 농가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죠. 뿌리는 비료를 잘 먹어요. 근본입니다. 이게. 뿌리는 비료를 잘 먹어요. 오늘 이제 좀 이제 가는 여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예. 그 우리 이제 저쪽 밀양 지역에 이제 사선 태풍 관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장마 기간에 이제 이 낙엽변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낙엽이 엄청 많이 져버렸잖아요. 예. 여기 이제 착색이 지금 이제 수확은 한 25, 30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지금 착색이 전체 양의 지금 한 30%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다고 사실상. 예.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냐 하면 60% 들어와야 돼. 예. 60% 들어와야 돼. 30% 절반밖에 안 들어와 있어. 예. 일단 보니까 지금 뭐가 좀 급하단 말이야.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착색제를 갖다가 이제 들고 치는데 예. 농협에서 착색제 이제 그 창녕 어느 회사에서 나온 이제 그 착색제가 1리터짜리가 45,000원이라. 45,000원인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 친구를 빈통을 갖고 와갖고 과연 이게 성분이 뭐가 들었느냐, 뭐가 들어서 이제 그 제목은 양귀비라. 제목은 이제 타이틀은 양귀비인데 이 양귀비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가격이 비싸느냐. 내가 그걸 봤다 보니까
두 가지. 물론 양념이 좀 들었겠지. 그러나 붕수하고 아연 주성분이 그 두 가지라.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그 회사에서 나온 다른 착색제를 갖다가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7가지를 쭉다 내가 비교를 해봤다. 비교를 해보니까는 전부 붕소, 아연, 인산, 뭐 칼슘 이런 종류인데 부태지만 조금 차이 나는 거지 다 동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아, 우리 지금 칼라나 아칼 같은 경우에도 다 그 성분이 부태지만 차이 나는 것이지 그 내용의 성분은 다 동일하게 들어있다. 같은 그 성분은 다 들어있다. 들어있는데 그 뭐 양귀백 하는 성분이 얼마나 있는 거는 그건 모르겠지. 그 성분 때문에 그 가격이 뭐 그 정도는 비싸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착색제 내용의 성분은 다 주성분은 다 그렇게 그 요소가 4가지가 3가지 4가지 들어가 있는데 부태지만 차이 나는 것이지 가격은 그 정도로 차이 나고 그러니 지금 이제 농가에서 급하니까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가 사용하는 자재들이 그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고액물이라는 우리가 부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액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용해도가 있습니다. 용해도가 있고 이 용해도 속에 비중이 나오겠죠. 우리 황금 얼룩구에서는 골드그린 골드칼 1.5리터 쓰죠. 그러면 가령 왜 1.5리터를 올려놨겠냐. 1리터를 팔면 더 많이 남을 건데 농가에 사용했을 때 효과면이라는 거죠. 식물이 에너지원을 썼을 때 어느 위치까지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반 우리 농자재에서 액상이 됐건 이 용해도에 됐건 이 제품을 우리 한 병 쓰라 그러면 1.5병을 쓰죠. 1.5병 더해버리죠. 한 50% 더했죠. 황금 얼룩구 액비 1.5리터 더하면 이 파리가 딱 굳어버려요. 여기까지 맞춰놨어요. 그 여기까지. 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요까지 맞춰놨으면 우리가 50% 더 쓸 수 있겠죠. 아니요. 그거 저울에 달아보면 무게도 되게 나가요. 골드 칼라 같은 경우는 무게 되게 나가요. 물의 비중보다도 훨씬 높이 났어요. 액비 그 속에 돌덩이한 게 녹이 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병을 써라 했는데 1.5병을 써야만 우리가 만족한다는 거죠. 그 요거 배워가지고 하다가 우리 액비 쓰다가 잎이 딱 굳어버려요. 왜 그랬겠습니까? 농가에서는 요 방식만 지키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품에 따라서는 농도 양에 따라서 식물이 흡수했을 때 결같이 이 과실을 소비자 입맛에 가서 공판장에 가서 판매돼서 결과치를 다 보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육 과정에 이게 다 맞아져야 돼요. 착착 차게.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생리적인 걸 합해서 제품 사용법이 달라요. 어느 위치에 따라서. 근데 잎이 없는 상에서 영양 함량을 해서 잎을 살을 찌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 잎에다가 지금 가리 성분이나 칼슘 성분을 늘려버리면 잎이 단단하게 일을 안 해가지고 착색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맛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액상 이 자체를 비중을 달았을 때 비중이 높으면 괜찮을 건데 비중이 1:1 비율, 물에 가까운 비중이라면 그거 사용했다면 그거는 제품을 잎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잎이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잎을 풀어줘야 되는데 잎이 부드럽고 살을 찌워줘야 되는데 잎 개수가 적기 때문에 잎을 딱딱하게 만들면 이 사과가 그 색깔만 나지 맛이 안 나와요. 색깔을 낼 수 있어요. 잎이 딱딱하게 만들면
색은 낼 수 있으나 맛이 안 나겠죠. 그 계산을 갖다가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겠냐. 잎의 개수는 몇 프로 남았는데 그 몇 프로의 개수 남은 잎에다가 잎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판매의 목적으로 도마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지만 근데 그 이전에 농가들의 피해를 생각해야죠. 농가들이 제품을 썼을 때 결과치에 몇 프로 해당할 건데 그 몇 프로에 해당한 만큼의 시간도 없는데 어떤 물질을 썼을 때 결과치에 잎이 어떤 행동을 바뀔 것이다. 예상 시나리오 이미 나와 있거든요. 가리나 칼슘 함량, 인산 함량을 늘리면 얘가 잎이 두꺼워지고 부드러워지느냐? 그렇지 않다. 굳어버려요. 단단해져서 그 사과의 품질을 향상시키느냐? 색깔만 약간 붉게 낼 뿐이지 맛이나 사과의 살을 못 지운다는 거예요. 그럼 품질은 알만 좋아지지 전체 지역으로서는 그 지역의 사과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결과치는. 잎하고는 관계없다 하지. 잎이 있으나 없으나? 이거하고는 상관없지. 잎하고는 잎이 상관없지. 아무 상관없다. 근데 상관없고 이제 그치, 색깔만 난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야기했던 그 내용 속에 이 사람 이야기가 포함되는 거단 말이야. 예. 지금. 잎이 없으면 뿌리가 지금 뿌리가 영양을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 이 사과가 태풍으로 해서 잎이 떨어지고 갈반으로 해서 잎이 농화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잎의 개수가 남은 게 20에서 30%가 남았다면 얘는 이 잎은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여기 달려있을 때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어떻게 달리냐? 이 안에 있는 목질부에 오는 영양소를 사과에 다 먹어요. 왜 다 먹냐면 잎이 여기에 있는 잎이 내려준 양이 부족한데 갔다가 올 때 사과가 다 묶어져 부족한데 잎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잎에다가 살을 찌워야 되는 거예요. 잎에 살을 찌워서 영양을 공급시켜야 되는데 잎에 살을 찌우지 않고 무기물 영양소만 공급했다는 거예요. 무기물 영양소를 먹고 얘가 잎이 일을 하냐면 잎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면 딱딱한 잎은 일을 하느냐면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일을 해도 할 수 없는 원인이 이 관이 사과의 관이 커가지고 목질부로 중심으로 오는 영양소 다 먹어버려요. 사과가. 그러면 잎의 관은 작아요. 바늘구멍처럼. 그럼 잎으로 갈 수 있는 영양소가 없어요. 그러면 무게물을 먹고 일을 하느냐? 일을 안 해요. 단단하게. 그럼 이렇게 된 영양소를 사용했을 때 그 지역의 손실은 천문학적이에요.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영양 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약간 엄청 완전히 전부 4만 원 천짜리고 낚시 지금 계속 낚시는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결정 잘못으로 그 지역을 낙후시키는 거예요. 왜? 맛이 없어서 앞으로 그 지역 사과 이제 호평도가 떨어질 거니까. 호평도가 떨어져요. 착시 위주니까 지금 맛이 있든 없든 맛이 있든 없든 착시 위주로 하니까 그 집밖에 안 나온 게 네. 한 짓이. 어떤 누구의 결정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큰 재난을 이렇게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인재가 일어납니다. 관의 구조를 보고 먼저 설명해야 돼. 관의 구조를 보고 빼고 이렇게 사과를 여기다 해가지고 제주를 뿌리가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 안 돼. 갔다 오면 먹을 게 없는데 사과가 다 먹어버리지 남겨놓겠어요? 잎이 붙어 있을 뿐이지 잎이 거기에다가 인상 가리를 늘려버리면 얘가 잎이 일을 안 해. 딱딱이 굳어버리네. 일을 안 해. 잎이. 들어가 있는 그 분소나 가리 양도 예. 양이 많더라고.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잎이 딱딱해져 버려요. 잎이 부드럽고 두터워져야 되는데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니 게임이 끝나네. 경제적 손실과
지역을 엄청나게 낚으시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인데 그 태풍으로 인한 낙입이 낙하가 되고 사과에서 우리가 뭐 비대제라고 착륙자를 친 게 잎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들면 잎을 살을 찌워도 제 역할을 할까 말까인데 잎을 굳혀버려요. 이건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 누구의 한 사람이 어느 누구의 잘못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 이제 이건 사실은 무지에서 창출한 방법이에요.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선택했는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지역을 엄청나게 낚으시는 거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참조 삼아 아까 네. 저기 비대제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사과에 대해서 사실 그 초기에 보면 비대제를 많이 쓰거든요. 비대지. 그 크게 사과를 좀 크게 비대하게 하는. 비대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거. 비대제를 쓰는데 초기에 씁니다. 초기에 이제 그 열매를 쏟고 이전에 이제 쏟고 나서 쓰는데 저거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실제적으로 그 기간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가요. 딱 쓰고 나면 한 달 정도 딱 보면은 사과가 엄청나게 커요. 크는데 그거 한 2개월 후에는 쓴 집이랑 안 쓴 집이랑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그 골드 칼라하고 이거를 갖다가 사용을 해보니까 사실상 이게 오히려 더 비대 역할을 많이 해요. 이게 잎을 붉게 만드니까 영양요소를 많이 주니까 사과가 많이 커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 지금 그 물량의 한 40%가 지금 비대가 되어 있거든요. 크지. 대화 최고 대화. 거의 좀 대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심지어 지금 600%까지 나와요. 600%까지 나오는데 그 오늘도 이제 우리 앉아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비대가 되기 싫은데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큰 걸 안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쓰니까 커져요. 그게 이제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적당하게 달고 적당하게 가감하게 사용 많이 가감을 안 하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뭐든 만들 수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좀 가감하게 사용을 한 거죠. 지금. 우리 황금어농법은 식물 생리 구조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하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시대적으로 영웅은 될 수 있으나 영원할 수는 없어요. 시대적으로 영웅은 될 수 있으나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의 근본에 도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오래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해오는 자재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오래 영원히 가지는 않대요. 근본과 진리에 가까워야만이 오래가고 지속되는 거지. 그러면 그 근본과 진리에 가깝다 하더라도 혈음이 또 나타나면 그 과거는 또 과거에 멀어져요. 우리가 옛날에 검정 고무신에서 흰 고무신이 나오고 지금은 흰 고무신도 잘 안 신어요. 더 좋은 우리가 발에 맞는 그 신발들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대에 검정 고무신 다야 펴있지. 지금은 흰 고무신도 지나고 이제는 신발 문화가 더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시대적으로 한 부분에 속해 있더라도 그 진리의 근본에 가까우면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우리 황금어농법 대표로서도 이제 뭐 아는 데까지는 계속 알려드려요. 작기에 따라서 조금 강의 내용이 그 작물 작기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되 그 근본 위치에 있는 거는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는 안 변해요. 줄이라 했으면 줄이라고 했지. 이 양을 늘리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왜? 그 에너지원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원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두 가지 에너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만드는 거죠. 물을 뿌리라. 영양이 들어있으면 물을 뿌리. 이동시키기가 식물은 꼭 필요해요. 물이 영양이 들어있다면 물이 보약이에요. 그럼 위치에 따라서는 다 다르게 하는 거죠. 하여튼 이래 먼 길 오셔가지고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